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할까요? 직접 하실래요? 네, 즐거운 초등영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4년 정도 천재교육이라는 출판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로 했던 일들이 영어 교과서를 만드는 기획과 편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영어 교육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이는 몇, 첫째는 중학교 3학년 이제 올해 됐고요. 둘째는 6학년, 둘 다 딸입니다. 이제 곧 아주 어려운 고등기로 들어가시겠군요. 네, 첫째가 이제 고등을 내년에 준비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긴장이 많이 됩니다. 검증 들어가야겠네요. 영어 잘합니까? 네. 잘 하는 편입니다. 네. 보통 이제 엄마가 영어를 하시면 어릴 때 집에서 와우 뭐 이렇게 영어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어때요? 네.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었는데요. 네. 회사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워킹맘이었어요. 제가 이제 큰애를 키웠을 때는 엄마표라는 게 이렇게 붐이 아니었거든요. 요즘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아는 사람만 아는 곡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영어 교육 쪽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를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워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 제가 보통 하는 게 중고등물이니까 입시나 이런 쪽에 좀 가까워 있었어요. 학교 영어 쪽에 네, 그렇죠. 수능까지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한 큰 로드맵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불안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영어 동화책 읽어주고 영어 노래 틀어주고 영어로 말 걸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하긴 했어요. 네. 우리의 또 그 열정을 포기할 그렇죠. 순 없죠. 다 네. 했는데 5살에 영어 거부가 왔어요. 아, 그렇지. 네. 자꾸 애들이 얘기를 해요. 엄마 영어로 말하지 마세요. 그거 왔군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충격을 먹었어요. 아이는 우리말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언어 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시켰었는데 이제 싫었던 거예요. 자기는 엄마랑 소통을 하고 싶은데 자꾸 엄마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멈췄습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생각을 바꾼 거는 큰아이는 모국어 중심으로 조금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말책 많이 읽고 우리말을 워낙 잘하니까 어른들이랑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키웠더니 영어를 그러니까 스탑은 하지 않았어요.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니까. 강도를 확 줄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가 부담 갖지 않을 정도로만 시켰는데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예전에 영어 선생님들 몇 천 분하고 교류하시는 그 파워블록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영어 교육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선택을 하시든가 네. 아니면 국제 언어로서 네. 그렇게 가든가. 네. 그래서 입시 언어로 보신다면 그냥 학교 공부 잘 따라가다가 고등에 가서 해도 수능은 잘 볼 수 있다. 네. 그런데 공부가 아닌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싶다면 그거 좀 다른 문제다. 이 의견 동의하십니까? 네, 완전히 동의합니다. 영어는 왜냐면은 언어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하는 그 엄마표 영어는 습득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국어를 우리가 저절로 배우는데 많은 말들을 듣고 그다음에 상호작용하고 대화하면서 그 모국어를 습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어도 같은 방식으로 가능한데요. 그러려면 가정이 이제 영어 환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어렸을 때 그런 방식으로 했다가 저는 실패를 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런 습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하겠구나. 영어 학습도 잘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우리가 한국말 잘한다고 국어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듯이 공부를 놓고 보면은 오판일 수 있다. 네. 오늘 우리는 학교 영어 중심으로 조금 해볼게요. 교과서 영어 만드시고 하셨기 때문에 학교 영어만 열심히 하면 수능 보는데 문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있다고요? 왜요? 무슨 맹점이 있나요? 그 빈틈이 있나요? 네, 공교육이라는 거는 보편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을 다 수준에 맞게 케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잘 생각을 하시고 교육 과정이 3학년부터 수능까지 가려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그 스펙트럼을 모두 채우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틈들이 있어요. 사교육을 그럼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공교육을 백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교육에서 아이마다 다른 수준에서 생길 수 있는 빈틈을 그렇죠. 각자가 필요한 만큼의 사교육으로 채워준다.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수능 만점 어렵지 않다고. 그쵸. 교과서의 체계를 일단 잘 따라하는 게 기본일 거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초등영어, 중등영어 네. 팁을 좀 주신다면요? 초등학교 3학년에 영어 시작하기 전까지는요. 네.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떼듯이 문자 인식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어에서는 파닉스라고 불리는 거. 파닉스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파닉스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한두 문장 정도를 읽을 수 있게 돼요. 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문장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어와
주어와 동사와 그 무언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법을 안 하다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사실은 이 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시적인 문법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문장을 구성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를 아하. 아이들이 의사소통 중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문법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5, 6학년이 되면은 그거를 글로, 문단으로 만들어서 맥락이 있는 글을 읽게 되고요. 그 단원을 바탕으로 글을 쓰게 돼요. 모국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랑 글을 쓸 때랑은 좀 달라요. 글을 쓸 때 몇 번씩 고쳐 쓰는 이유는 네. 문법을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쓰기가 맨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문법의 기초적인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시점에 파닉스를 해야 되냐 했을 때 3학년 전에는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5학년 때 단락글이 나오고 맥락의 글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쯤에는 우리가 문법을 한번 정리해보자. 초등 고학년. 그렇죠.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거. 저도 아이한테 5세 이후에 그 영어를 푸시하지 않았고 영유도 보내지 않았지만 네. 3학년 전에 파닉스를 파닉스. 해결한다. 5학년 때쯤에 문법을 한번 정리한다. 아이는 이 파닉스 이후에 5학년까지 단락글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큰 가이드를 갖고 있었던 거죠. 간단한 영어 동화책 정도를 통해서 그걸 독해하고 그 정도의 글을 받아 쓸 수 있을 정도면 초등은 괜찮겠네요.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우수하게 네. 탄탄한 기초. 네. 파닉스 얘기하셨으니까요. 네. 알파벳이랑 파닉스는 좀 다른데요. 알파벳에 C 있잖아요. C. C가 무슨 소리가 나나요? C, 사이버 이러면 C. 왜 갑자기 사이버가 떠올랐을까요? 모 가수의 지금 아주 아름특이한 좋은 예를 좋은 주셨는데요. 들었죠? 네. 사실 대표 음가는요. 크입니다. 우리가 C가 네. 크래커 할 때도 C를 쓰네요. 그렇죠. C를 크 소리를 내죠. 그러네. 대표 음가고요. 그 뒤에 I나 E나 Y가 오면 크 소리가 스 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이버가 되는군요. 네. 네, 이런 규칙을 배우는 게 사실 파닉스인데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벳 단계에서는 대표 음가인 크 소리를 아느냐, 그거를 인지하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게 알파벳을 아는 것과 파닉스를 아는 거는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글자와 소리를 매칭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말은 글자와 소리가 하나인데요. 네. 영어는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2개 이상의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G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대표 음가는 그입니다. gorilla 이런 거 할 때 네. 그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I나 E나 Y가 오면은 G 소리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네. gym, 간 이런 거는 G 소리가 나잖아요. 아하, 그래서 알파벳은 26글자인데요. 네. 소리는 44개.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상황에 소리가 나는지 그렇죠. 발성에 대한 걸 일러주는 것을 파닉스라고 편하게 보시면 되겠고 네. 5학년 6학년쯤 되면 문법 한번 정리해서 그렇죠. 단락글을 이해할 정도로 독해와 라이팅이 되면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한데 사실 이런 공교육의 체계들을 잘 모르시고 교육과정을 잘 모르시면 이보다 너무 과한 학습을 시키신다거나 또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안 시키시거나 그래서 누락을 시키시는 경우를 좀 경계하셔야 돼요. 초등부터 너무 이렇게 해리포터에 집착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왠지 소설을 읽어야 될 것 같은 그 불안함. 이거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어휘들이요. 사실 우리가 아카데믹한 영어에서는 글이 많이 쓰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주문 걸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마법을 걸고. 참 그놈의 해리포터를 아주 많이 강조해 받았던. 네. 예, 그렇습니다. 초등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 그럼 중등에 가서 수능을 그렇죠. 잘 받기 위해서 염두에 둘 건? 네. 이제 중등에 가시면 어머님들이 비로소 공교육에 집중을 하시게 돼요. 드디어 교과서를 보시고 이제 집중을 하시는데 갑자기 너무 어려워요. 문법이 너무 갑자기 쏟아져요 하시거든요. 초등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명시적으로 투부정사야, 동명사야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입학하기 전 또는 중학교 1학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영어는 수학처럼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법이 조금 더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이걸 이해하는데 아래 단계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수학에 비해서는 좀 위계가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1, 2, 3학년 문법을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전체를 확 훑는 것도 방법이에요. 중3까지의 문법이 그냥 문법이 끝이에요. 네. 더 이상 없어요. 문법이 새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초등 고학년 때부터 준비하셨던 분들은 여러 번 문법을 돌린다는 표현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5, 6학년 때 천천히 조금씩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놓쳤다 네. 하시면은 중학교 1학년 때는요. 중3까지의 문법을 한 번에 방학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두 달이면 끝난단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기본 문법. 네, 교과서 매 단원마다 2개 정도의 메인 문법들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보통 한 4개 정도의 문법 사항이 나오는데 2개는 이제 조금 마이너한 거예요. 그러니까 2개가 메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 범위가 보통 2단원씩이니까 그 내신 시험 대비는 메인 문법이 4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중간 기말을 보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수행평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초등 고학년 때 짧은 글을 쓰는 그 능력을 조금씩 키워주시면서 수행평가를 대비하시면 됩니다. 초등고학년 때 문법을 정리할 때 어려운 건 한자로 시제, 맞아요. 절, 구, 네. 동명사, 네. 분사 이런 게 들어올 때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문법을 따로 배운다고 착각한다 그 말씀하신 맞아요. 거잖아요. 네. 이미 문법을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때는 인지 능력이 한참 향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1, 2, 3학년 문법을 한 번에 그리고 3학년까지 할 때 뭐 가정법이라든지 현재 완료라든지 그래. 관계대명사라든지 아이가 특별히 어려워하는 그런 단어들. 문법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 부분만 3학년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되고 내신 시험은 아이가 성실한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척도예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과 좀 별개이기 때문에 영어 잘한다고 거만하게 있다가 내신에서 그래. 점수를 깎이는 큰일 경우가 나지. 오히려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가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전 과목을 모두 잘해야 된다는 거. 그 영어과의 달인인 후배에게 제가 물었어요. 중학교 갈 때 네. 어떻게 하면 내신이 잘 나와? 그때 한마디 하던데요. 교과서를 딸딸 외우세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변별력이나 뭐 그런 걸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예문을 그렇습니다. 정확히 써야지 점수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가 고등학교랑 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외운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이 방식을 조금 지양하셔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외우면 단기간에 시험을 보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저는 어떤 방식을 추천을 드리냐면 영어로 텍스트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말로 아이가 옮겨봅니다. 한글로 해석하는 굉장히 거네요?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어가 뭔지 생각하면서 이 문장의 문법을 자기가 떠올리면서 한글로 써보고요. 네. 해석한 종이를 보고 다시 영작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오류가 납니다. 해석을 똑바로 하지 않은 부분은 일단 1차적으로 모국어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주어가 뭔지 못 찾고 시제를 정확하게 쓰지 않은 경우 다시 옮기려고 보면 시제가 뭐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허. 티가 나게 되죠. 그쵸. 그리고 자기가 똑바로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단순한 거 3인칭의 복수 붙이는 단수에는 거? 네, 네, s나 네. es를 붙인다 이런 것들을 또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전치사 문제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독해와 라이팅을 2개를 다 잡으면서 다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그래머까지 당연히 해결이 되거든요. 중학교 교과서는 그래머를 타겟팅해서 만들어 놓은 문장이에요. 그 문장을 잘 활용한다면 사실 고등 가서는 속도를 내고 그걸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지금 연습, 드릴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방법대로 차근차근 밟아가면 좀 단단하게 네. 계단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공교육에서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족한 것들, 더 높은 텍스트, 그러니까 고등의 어떤 모의고사 지문을 본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뭐 가정에서 해주셔도 되고요. 학원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백업을 적절하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영어의 문법은 중학교에 다 끝난다. 네. 고등에 가서는 그걸 활용해서 좀 더 복잡해진 지문을 갖고 그렇죠. 연습하는 거죠. 네. 성인들도 사실 회화 공부할 때도 어떻게 공부하지 하면 다들 그 얘기해요. 중학교 때 참고서를 다시 봐. 중2의 문법으로 회화는 끝나. 네, 맞습니다.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네네. 한국 영어처럼 사실 문법에 그렇게 그냥 쩔쩔매는 영어가 없어요. 제가 맞아요. 영어 방송에서 근무할 때도 전화가 와요. 어느 청취자 중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아까 그 외국인이 정관사 틀렸어요. 뭐 이런 전화가 옵니다. 우리도 한국어 쓸 때 학교에 갔어. 학교를 갔어. 뭐 조사가 막 왔다 갔다 맞아, 해도 맞아요. 이해하잖아요. 네네네. 우리는 문법에 굉장히 좀 예민해요. 그래도 회화의 기본은 문법 아닌가요? 이제 그런 어순이라든지 시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얼마나 잘 쓰느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나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회화는 자신감이에요, 사실. 맞아요. 풍부해 보이죠.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영어의 텍스트를 다진 친구들은 결국엔 자기가 하고자 할 때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먼저 뭐를 하느냐를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가정의 상황에서 엄마표로 어렸을 때부터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적인 거 절대 놓치시면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성실하게 앉아서 단어 외우고요. 문법 하고요. 해야지 해야 돼. 성취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아이들 힘들지 않게 하려고 영어를 했는데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이유는 학습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 지점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용 영어를 못했다 하면은 아카데믹한 영어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커서 해외에 나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아카데믹한 거에서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실생활 회화를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뭐 다 도와줄 순 없지만 그렇죠. 매일 요걸 좀 해보면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초등하고 중등 시기에. 일단 교과서를 아이가 누락 없이 잘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초등에서도 교과서를 안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집에 디지털 교과서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인 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는. 들어가실 수 있대요. 네,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이 아이가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 문장들을 잘 읽고 있는지,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읽고 해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나오는 문장이나 또 단어들, 스펠링까지 쓸 수 있는지가 사실은 초등 성취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을 한번 네.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스펠링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 중등에 갔을 때 바로 수행평가 시작하는데요. 단어 같은 거 못 쓴 친구도 있더라고요. 사실 파닉스를 했더라도 따로 배워야 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스펠링 체크를 조금 해주시는 게 초등에서는 필요할 중요하고, 것 같고요. 예. 중등 가서는 어머님들이 손대시기는 어려워요. 초중고에서 문법이 언제 제일 중요해? 라고 물어보시면 중등 시기예요. 그때는 문법을 조금 네. 부족하다 하면은 인강도 요즘에 많고요. 네네. 다양하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책 많이 쓰셨죠? 네. 교과서도 쓰시고 참고서도 네. 쓰셨지만. 네. 천재교육 다닐 때 기획하고 만들었던 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로 나와서 저서가 교재 쪽은 한 5권 정도 되고요. 단행본은 3번째 책이 나왔어요. 새 책, 요건가 보죠? 네. 무슨, 우리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슬쩍 껴넣는 광고. 아니, 근데 무슨 이렇게 파스텔 엽서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 내가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이 됐어요. 하루 영어 한 문장 100일 쓰기. 네. 고전 명작들 많잖아요. 그 명작의 10편을 뽑았고요. 한 권마다 10개의 문장을 뽑았습니다. 왜 뽑게 됐는지에 대한 에세이를 썼고요. 반대쪽에는 필사하실 수 있는 난도 만들어놨고, 번역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나만의 문장으로 바꿔서 그리고 AI가 바꿔주는 예시문까지 제시를 해놨어요. 루틴으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하루에 한 문장 정도 공부해 보시면은 딱 중학교 수준의 영어거든요. 제가 대표님께도 선물로 드렸습니다. 네. 중학교 수준이군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보면 좋을 거고 초등도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괜찮을 그럼요. 거고. 네, 고전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드신다 하면은 원문을 네. 이제 다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수준의 영어책이라고 선물해 줬는데 미국 초등학교 2학년. 정말 어려웠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9살짜리 아이가 국어책 읽는다 치면 어지간한 거 다 읽잖아요. 초등 2, 3학년 안 쉬워요. 절 무시하지 마세요. 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쉬워요. 초등 미국 교과서로 따지면은 2점대, 3점대 레벨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회과학도 다 들어오고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네. 정도만 해도 말은 하겠더라고요. 그럼요. 네, 책 잘 되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영어가 평생 숙제예요. 전 지금도 영어 네, 공부를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네. 출장도 가고 외국인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은데 그때마다 생각을 해요. 문장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좀 풍부하게 말하고 싶다. 어떤 분들은 번역기 있는데 뭐 하는데 내 감정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럼요. 언어가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럼요. 네. 매일 조금씩 해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지은쌤 슬기로운 초등 영어. 즐거운 초등 영어. 죄송합니다. 이거 빼, 다시. 자, 오늘 지은쌤 즐거운 초등 영어 말씀 감사하고요. 끝으로 하나 아이들의 영어 도와주실 때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하다 망했습니다. 그 말씀 한 말씀 주시고 끝내죠. 뭐든지 무리한 선행은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의 인지 수준에 맞는 그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잘 기다렸다가 엄마가 호시탐탐 노리시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넣어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적기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데 계속 영어하는 거 안 좋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지은 선생님과 함께 초등, 중등에 꼭 체크하셔야 될 영어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